1학년 안녕. 회계원리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수업 오늘은 24차시에요. 24차시. 수행평가는 잘 쳤나요? 수행평가 그 결과 보고 쌤은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23차시 시산표를 배울 겁니다. 시산표. 오늘은 김진아 선생님이 바쁘셔서 촬영은 졸업한 선배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 희진이 안녕. 안녕. 창피해. 나는 오죽하겠니? 자, 친구들아. 오늘은 시산표인데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진도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가기로 했잖아. 여기 한번 볼까? 회계 마지막에 만들고 싶은 게 재무제표였잖아. 그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가 어떤지 또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 경영성과가 어떤지 이 두 가지 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이리 가볼까?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했었지? 거래부터 시작했죠. 회계상의 거래. 자, 기억해봐. 회계상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거래를 보고 최초로 장부에 적는 게 뭐라고? 분계장이었죠. 이 분계장의 특징은 뭐였어요? 분계장의 특징은 그냥 일어난 거래를 날짜 순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쓰는 게 분계장의 특징이었지. 근데 이 분계장은 보면 뭐 상품이 4억고 외상값이 늘어났다. 아, 상품 5천원치를 외상으로 사왔구나. 이렇게 날짜별로 거래는 잘 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마지막에 재무제표에 자산 중에 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상품이 얼마 있는지 외상 매입금이 얼마 있는지 이걸 알고 싶은데 분계장은 거래를 순서대로만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줄여서 원장. 원장은 각 계정별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T자형 계정을 만들어서 현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상품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부채는 여기가 증가지 부채가 얼마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계정별로 옮기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김진아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이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원장에 어떻게 옮겨 적는지 온라인 수업한 후 복습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원장에 만들어진 것을 시산표라는 걸 만드는데 이걸 하기 전에 원장은 설명만 했었으니까 이 분계장을 원장으로 옮기는 복습 마저 하고 그리고 뒤에 시산표 만드는 걸 연습할까 합니다. 복습했던 복습이니까 빨리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현금이 1,000원 만원 늘어났다. 차변에서가 늘어난 거죠.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면 현금 계정에 가서 1월 1일 날 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쓰는 거 맞죠? 현금은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니까. 그리고 왜 늘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상대편 계정 과목을 참고 삼아 써주는 거였죠. 자본금. 이러면 이 현금 계정을 옮겨 적었죠. 그래서 이걸 전기한다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습이니까. 거래가 일어나면 바로 다음 자본금도 전개해 볼까? 하고 나서 줄을 치면 더 편하게 알 수 있어 했던 걸. 자본금 계정에 가볼게요. 자본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만원. 날짜는 1월 1일. 얘 자본금이 대변에 자본은 여기가 증가하고 감소죠?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었지? 돈으로 늘어난 거죠. 사장님이 출자한 돈이 돈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차변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거지 현금이 대변에 있다고 현금이 줄어든 거 아니라는 이야기 했죠. 얘하고 달라요. 현금 따로, 요거 따로. 그죠? 김준환 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전기를 잘 못하더라 그러는데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연습해보면 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계속 나갈 테니까 연습해보자. 상품이 차변에 5,000원 있어요. 그러면 상품 계정을 찾아가서 차변에 5,000원이니까 차변에 5,000원. 날짜는 2월 2일. 이 상품이 왜 늘어났을까요? 상대 계정 과목. 외상.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외상이었으니까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잖아. 회계 몰라도 할 수 있어. 유치원생도 잘 이야기해주면 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5,000원. 외상 매입금 만들어 놓은 계정을 갑시다. 증가 감소 몰라도 돼요. 대변에 5,000원 있으니까 2월 2일 날 5,000원 부채니까 여기가 증가죠. 그죠? 상대 계정 과목 뭐였지? 상품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랑 부채가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 상품 사온다고 늘어난 거죠. 빚이. 상품이 대변에 있다고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상 매입금 계정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5,000원,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 거 계속 해볼게. 현금이 차변에 7,000원이네요. 현금 계정 있었잖아. 그 계정이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3월 3일 현금이 7,000원. 그런데 왜 늘어나는지 상대 계정 과목을 쓰려고 하는데 7,000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상품도 있고 상품 매출 이익도 있고. 그럼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칸은 하나니까 그냥 여러 계좌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쓴다고요? 원래는 까만색으로 쓰는 건데 여러 계좌가 있다, 제좌라고 쓴다 그랬어요. 시험 칠 때 여기에 네모 쳐놓고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 상품 계정 또 해볼게. 상품 계정이 줄어들었네. 상품이 이미 팔렸으니까 줄어들었지. 그럼 상품 계정 대변의 금액은 자기 자리 3월 3일.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 이거는 제자가 아니죠. 이 3,000원에 대해서는 현금 7,000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 3,000원만큼.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인 현금을 쓰면 되겠습니다. 얘도 따로 해줘야 되겠지. 상품 매출 이익이랑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이익이랑 수익은 여기가 발생이고 소멸인데 금액이 대변이니까 금액은 자기 자리 4,000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3월 3일 날 현금. 전기는 이렇게 분개만 하고 나면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또 가볼까? 현금이 1,000원 늘어났네요. 그러면 현금이 1,000원 차변에 늘어났어요. 차변권 차변에.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 이자 수익 때문에 늘어났어요. 이자 수익이 대변에 1,000원. 이자 수익이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수익. 발생 소멸이죠. 이자 수익은 며칠 날이야? 4월 4일 날.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이고 금액은 1,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해보자. 외상매입금 계정이 3,000원. 부채가 차변했어요. 부채가 차변했어요. 차변거. 금액은 그대로.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빚이 갚았으니까. 날짜는 5월 5일.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현금. 상대 계정 과목 현금 맞죠? 그 다음 이 계정 해볼까? 현금이 대변에 3,000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칸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채워 쓰는 겁니다. 5월 5일 날 3,000원. 상대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 현금이 줄어드는데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차변에 급여 2,000원이 있네. 급여 2,000원, 급여 2,000원, 급여 2,000원. 차변권 차변에 날짜는 6월 6일.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얼마지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 또 해볼까? 현금 2,000원. 아, 팔아. 현금 2,000원. 현금이 대변에 2,000원. 날짜는 6월 6일. 상대 계정 과목이 급여. 그 다음 수도광열비가 1,000원이네요. 수도광열비가 차변했으니까 차변에 금액 쓰고 날짜는 7월 7일.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마지막이네. 대변에 1,000원. 대변에 1,000원. 날짜는 7월 7일. 상대 계정 과목은 수도광열비.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분개되어 있는 모든 날짜별로 알았던 금액들을 원장에다가 각 계정별로 옮겨 적었어요. 그러면 현금은 차변에 증가하는 거, 대변에 줄어드는 거. 눈으로 볼까요? 8,000원이 늘어나고 6,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8,000원 늘어나고 6,000원 늘었으니까 12,000원 남아있겠구나. 상품은 5,000원 증가하고 3,000원 줄어들었으니까 2,000원 남아있겠구나. 부채는 5,000원 빚이 있었는데 3,000원 갚았으니까 2,000원 빚이 남아있구나. 그 잔액들만 나중에 재무제표에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이었어요. 복습. 어머, 컴퓨터가 꺼졌네. 이 복습을 프린트로 한번 복습해 볼 테니까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꺼내 볼까요? 여러분은 저 컴퓨터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 모른다고? 나는 알지롱. 자, 전기 화면 한번 볼까요? 전기 화면에 복습 삼아 해봅시다.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각 계정별로 옮겨 적는 것. 이걸 뭐 한다고요? 옮겨 적는다. 옮길 전 기록하기. 전기라고 했고, 분계장의 분계를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기 위해서 설정된 장부. 그러니까 전기를 해놓은 장부. 그게 뭐라고? 이미 배웠죠? 모든 계정이 다 있어서 총 계정 원장. 줄여서 원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큰 원칙을 여기 하나 설명해 놨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책상 5,000원을 현금으로 사다 라는 거래가 있으면 이걸 분개해야 되겠지. 책상 5,000원을 샀으니까 상품 1,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돈으로 이게 왜 5,000원인데 여긴 1,000원 돼 있을까? 오타다 그지? 이게 틀렸다 그지? 1,000원이라고 바꾸자. 그러면 현금 1,000원 나가고 상품 늘어났어요. 요걸 전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품 계정의 차변의 금액은 그대로, 상품 T 계정의 금액은 그대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상대편 계정 과목,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그랬죠? 현금이 여기 차변에 1,000원 있다고 현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상품이 1,000원 늘어났는데 돈 주고 사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하자면 금액은 자기 자리, 차변권 차변에, 대변권 대변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을 설명으로 적어준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했었죠?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뭐라고 쓴다고요? 제좌라고 쓴다. 아까처럼 현금 7,000원이고 상품과 상품 매출 이익이 있으면 현금 7,000원 쓸 때 현금 계정에 7,000원이라고 쓰고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니까 제좌라고 쓴다.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분계는 여러분한테 다 보이게 해놨으니까 이 분계가 되어 있는 걸 전개하면 그 뒷페이지에 이렇게 정답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정답이 없죠? 쌤이 숙제를 해오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 되어 있는 것과 칠판에 선생님이 풀어놓은 거와 똑같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장부, 그 다음 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회계 장부인데 회계에서 쓰는 장부는 지금 우리가 2개를 배웠네. 여기 볼까? 거래는 그냥 일어나는 거고 영수증처럼 실제로 이걸 첫 번째 분계에서 적는 장부를 분계장이라는 장부 하나 배웠고 두 번째로 각 계정별로 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 2개를 배웠어요. 2개밖에 안 배웠지. 이런 걸 회계장부라고 하는데 프린트해 볼까? 거래를 적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회계장부라고 하는데 이 장부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대. 주요부와 보조부. 주요부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주요장부라는 뜻이고 보조부는 보조가 되는 장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요부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야.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2가지가 회계장부 중에 중요한 장부 2가지가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 다 배웠네.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보조부라고 하는데 보조부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 이 장부 묻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컴퓨터로 주로 하니까. 보조기입장은 요 위에는 중요한 장부인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거고 보조원장은 말 그대로 원장을 보조해 주는 건데 막 매입장, 매출장, 받으러 기입장 블라블라 있는데 요즘 이거 외워서 시험 나오는 거 거의 없고 우리 학교 시험에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 우리가 배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중요한 장부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험 칠 때도 물을 겁니다. 다음 중 회계장부 중에 주요부가 아닌 것은 또는 보조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문제 낼 거니까 분계장하고 원장 2가지만 알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를 지우고 이제 오늘 배울 거 학습지도안 1-6-1 시산표와 정산표 프린트를 펼치세요. 그러면 시산표, TV라고 되어 있는 약자로 시산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시산표. 이게 오늘 진도라는 거지. 회계는 맨날 복습이 반 이상이라니까. 자, 시산표는 왜 하는지부터 한번 해볼게. 프린트는 일단 넘겨두고 시산표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해. 자, 다시 칠판 보고 수업을 해보자. 거래 관련한 걸 분계장에 날짜별로 적었고 그 다음에 원장에 계정별로 옮겨 적었어. 그러면 중요한 장부라며, 분계장하고 원장이. 그 저 중요한 장부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회계는 틀리면 안 되잖아. 되게 꼼꼼한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 중요한 장부에서 이 중요한 장부로 옮겨 적은 게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검사. 이 중요한 장부 2개를 잘 적었는지 중간에 한 번쯤은 검사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시산표예요. 계산한 걸 시험 쳐보는 표. 그러니까 저걸 잘 옮겨 적은지 검사하는 표를 만들 거야. 검사를 해볼 건데 어떤 방법을 검사하면 좋을까? 아,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그게 나와요. 대차 평균의 원리. 기억하니? 같은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에서 의해서 2가지로 적었으니까 차변과 대변이 발생하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죠. 그러면 같은 거래는 2번 적었으니까 차변 대변은 때려 죽여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차변의 합계 전체와 대변의 합계 전체는 어떨까? 똑같아야 되겠지.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였잖아. 이게 다르면 우리가 잘못한 거라며. 그 원칙 기억하나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같은 거래가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거 합치고 이거 합치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면 이렇게 봐. 원장으로 갈 때 금액은 이렇게 가지 않았니? 차변 금액은 차변으로 가고 대변 금액은 자본 금액 대변으로 갔잖아. 맞니? 이것도 차변 금액은 상품 차변으로 가고 대변 금액은 대변으로 갔어. 그러니까 차변 금액은 차변으로 가고 대변 금액은 대변으로 갔으니까 이 옮겨져는 잘하는지 볼라 그러면 지금 현금 계정의 차변하고 대변은 다르잖아. 얼마 늘어나고 얼마 줄어들고 상품도 5,000원 들고 3,000원 줄어들어서 여기 차변 대변은 다른데 여기 차변 합계와
여기 대변, 설사, 합계는 똑같겠지? 그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옮겨 적은지 보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차변 합계와 여기 있는 대변 합계를 다 대보면 되겠지?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울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 계정 과목을 쓸 거야. 계정 과목을 쓰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하고 봤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으면 아, 잘했구나. 이렇게 검사하면 되겠지. 이게 대차 평균을 이용한 시산표. 전기가 잘 됐는지 검사해보는 표예요. 자, 한번 해볼게.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배우면 되거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분개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쉬워. 현금, 상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을 다 해보려면 여기에 계정 과목을 쓸 거야. 제일 먼저 뭘 쓸 거냐 하면 현금, 그 다음 상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수도 광역비 다 썼지. 쌤이 막 쓴 게 아니라 쓰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현금 상품은 자산, 외상 매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순서대로 일단 쓰는 겁니다. 이거 순서 어떻게 했냐고? 예전에 이거 할 때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회계지키는 회계 오형제라고 그랬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때 쌤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라고 안 그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라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 유동성 배열의 순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잘 몰라도 돼. 하여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대로 쓰고 자 이제 차변 대변이 맞는지 볼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현금 계정의 차변 합계가 얼마니? 8,000원이잖아. 10,000원, 7,000원, 1,000원. 그러니까 8,000원이라고 쓰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대변 합계는 3,000원, 2,000원, 1,000원이니까 대변 합계는 6,000원. 차대 딱 구분되게 쓰는 거지. 차변 합계는 차변에, 대변 합계는 대변에. 상품 계정은 차변 합계 5,000원, 대변 합계 3,000원이야. 그지? 요거 두 개는 다르지만 다 합치면 똑같을 거니까. 상품 계정 차변 합계가 5,000원, 대변 합계가 3,000원. 그지?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해볼까? 외상 매입금 차변 합계 3,000원, 대변 합계 5,000원. 얘는 차변이 3,000원, 대변이 5,000원. 자본금은 자본금 차변 합계 없어. 어떡하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그지? 대변 합계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 요 금액은 뒷줄을 맞춰서 딱 써야 더 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먼저였지. 수익의 차변 합계는 없고요. 대변 합계가 4,000원. 4,000원. 뭐가 어려워? 차변 건 차변에, 대변 건 대변에 쓰는데, 그지? 이자 수익도 차변이 없고요. 대변에 1,000원. 급여는 차변에만 있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발생했었죠. 원래 급여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옮겼고 그게 다시 차변에 2,000원. 수도 광열비는 차변에 2,000원이죠. 차변에 2,000원. 차변에 2,000원. 이렇게 분계가 차대변이 똑같았는데 전개할 때 차대변에 옮겼고 시산표에 차대변에 옮겼으니 차변 대변이 똑같겠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똑같은지. 8,000원, 산수가 어려워. 8,000원에서 5,000원 더하면 13,000원. 3,000원 더 더하면 16,000원. 1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그러면 20,000원이네, 20,000원. 맞니? 20,000원, 20,000원. 맞나요? 그 다음, 대변은 6,000원에서 3,000원 더하면 9,000원. 9,000원에서 5,000원 더하면, 그래요. 11,000원. 11,000원에서 10,000원 더하면 21,000원. 왜 이렇게 많지? 21,000원. 그지? 21,000원 맞지? 21,000원에서 4,000원 더하면 25,000원. 1,000원 더하면 26,000원. 26,000원. 와, 똑같지 않네. 뭐지? 똑같지 않잖아. 에이씨. 안 똑같잖아. 뭐가 잘못됐을까? 틀렸네? 망했다. 이렇게 시산표는 차변 대변이 다르게 나오면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보느냐? 거꾸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왔으니까 우리 학교 올 때 지갑 흘러버리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부터 오는 길 달려오지 않죠?
여기서부터 왔던 길을 되돌아가잖아. 마찬가지예요. 시산표에서 틀렸을 때는 거꾸로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잘 옮겨 적었는지부터 봅시다. 현금이 차변에 10,000원 더하기 7,000 더하기 1,000원이었으면 바로 틀렸네. 8,000원 아니고 얼마야? 18,000원이네. 그지? 그거 봐, 실수하는 거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럼 요거 고치면 맞겠다. 18,000원. 18,000원이면 10,000원 더 제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지? 30,000원이 되겠네. 그래도 안 맞네. 그러면 다시 또 봐야 되겠다. 18,000원이었고 여기는 6,000원 맞고, 상품은 5,000원, 3,000원 맞고, 외상매입금은 3,000원, 5,000원 맞고, 자본금은 10,000원 맞고, 상품 매출이익 4,000원, 이작수익 1,000원, 그 다음에 급여 2,000원, 수도관리비 2,000원. 이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합계가 틀렸나? 요거하고 합치면 20,000원, 28,000원 하면 30,000원 맞고요. 10,000원에다가 19,000원, 24,000원, 28,000원, 29,000원. 이건 산수가 틀렸네. 그지? 2만 얼마라고? 9,000원이네. 여기서 틀린 것도 찾아냈고 여기서 틀린 거 찾아냈어요. 그래도 틀렸네. 환장하겠네. 뭐가 틀렸을까? 여기도 합계도 맞고 옮겨 적었는데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 적었을 때, 전기했을 때 틀린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어디가 틀렸니? 하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했었던 친구가 있을 건데, 여기 보세요. 수도광열비가 1,000원인데 선생님이 이걸 옮겨 적을 때 2,000원으로 옮겨 적었어요. 여기서 실수를 했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실수하는 걸. 그러면 2,000원이 아니고 얼마일까? 1,000원이겠죠? 그러면 여기 수도광열비가 얼마여야 할까? 1,000원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1,000원이 빠지니까 합치면 29,000원. 알아냈죠? 우와.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차변, 대변이 똑같으면 차변합계, 대변합계 똑같은 대차균형 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렇게 스스로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 또는 오류 검증 기능이 있는 게 복식부기의 큰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차변, 대변 금액을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알겠습니까? 시산표는 분계장의 걸 총계정 원장에 잘 옮겼는지 검사하는 표예요. 검사하는 방법은 계정 과목을 적어놓고 차변 합계는 차변에, 대변 합계는 대변에 적어서 차변, 대변을 합쳐서 똑같으면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시산표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으나 시산표 종류가 3가지가 있어. 환장하겠네? 어떻게 3가지?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3가지의 시산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시산표를 다 배워야 시산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걸 언제 다 하지? 와, 벌써 한 20분 지났는데 20분 더해서 60분? 희진이가 팔 떨어지려고 그러네 지금. 자, 금방 해줄게. 봐봐봐. 합계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지금 우리가 만든 게 합계 시산표예요. 합계 시산표. 합계 시산표 끝. 합계 시산표 끝.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잔액은 뭐야? 남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가져올 때 현금이 18,000원 늘어나고 6,000원 줄어들었으니까 18,000원 쓰고 6,000원 다 쓰지 말고, 왜? 18,000원 늘어가고 6,000원 줄어들었으니까 6,000원 상기하고 나면 남는 게 차변에만 12,000원이잖아. 똑같이 뺐으니까 남는 것도 똑같겠지. 그치? 똑같이 빼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래서 12,000원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이거 없다고 치자. 이거 없다고 칠게. 줄 하나 더 만들게, 쌤이. 줄 없다고 칠게. 18,000원 늘어나고 6,000원 줄어들었으니까 6,000원만큼 증가 감소잖아. 빼버리고 얼마만 있다고? 12,000원만 있다고 쓰는 거지. 그럼 똑같잖아. 똑같이 6,000 빼고 6,000 뺐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 그 다음 상품으로 봐. 상품은 5,000원 늘어나고 3,000원 줄어들었으니까 5,000원, 3,000원 쓰지 말고 3,000원만큼 상계하는 거야. 그럼 얼마만 남아? 2,000원만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5,000원 늘어나고 3,000원 줄어들었으니까 상계하고 2,000원만 쓰는 거죠. 2,000원만. 여기는 안 쓰고. 오케이?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참고하려고 쓴 거야. 없다고. 외상매입금은 바로 해볼게. 빚이 5,000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 5,000원, 줄어든 게 3,000원이야. 그럼 여기 2,000원 쓰는 게 아니라 3,000원 같이 빼버리면 남는 게 잔액이 여기 남지 대변에. 부채는 대변에 남아. 2,000원. 똑같이 3,000원 뺐으니까 같은 거잖아. 자본금은 10,000원 늘어나고 줄어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얼마? 10,000원.
대변에 잔액이 남고, 상품 매출 이익도 4,000원 발생하고 줄어든 거 없으니까 4,000원. 이자 수익도 늘어나고 줄어든 거 없으니까 1,000원. 급여도 2,000원 늘어나고 줄어든 거 없으니까 얘는 잔액이 여기 남지 2,000원. 그지? 남는 것만, 잔액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1,000원 발생하고 감소된 게 없어요. 그러면 잔액이 여기 남겠지. 그러면 차변합계 다 볼까? 똑같이 뺐으니까 차변합계가 1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7,000원이고, 대변합계도 어떻게 해? 12,000원, 6,000원, 7,000원. 17,000원. 차변과 대변이 똑같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똑같이 뺐으니까 잔액만 보면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잖아. 이렇게 합계 말고 잔액만 가지고 하는 게 잔액시산표예요. 별거 아니지, 그지? 상계되는 거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합계 잔액시산표는 뭐냐? 합계 만들거나 잔액 만들지 말고 합계하고 잔액을 같이 쓰는 거. 그냥 지금 이렇게 안 지우고 네 가지를 다 썼어, 이렇게. 이게 합계 잔액시산표예요. 다 배웠네? 그지? 대신 표에만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여기는 차변이고요. 여기는 대변인데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안쪽은 합계금액이고요. 이쪽은 잔액금액이에요. 여기는 합계금액이고요. 여기는 잔액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써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여러분은 합계 잔액 시산표 하나를 만들 수 있으면 다 되겠죠? 특징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잔액 시산표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는 대변에 남고, 자본도 대변에 남고, 수익 종류도 대변에 남고, 비용 종류는 차변에. 잔액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남아야 되겠어요. 합계는 두 개 다 남을 수 있지만. 프린트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끝나도록 합시다. 프린트에 이 총계정 원장의 자료 가지고 전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 세 가지의 표가 있어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여기에 뭐 원면이나 이런 건 아직 몰라도 되겠어. 자산, 쌤이 색깔 다르겠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해서 현금에 차변합계는 차변에, 대변합계는 대변에. 그렇게 하면 차변합계가 얼마였지? 차변합계는 차변에, 대변합계는 대변에. 처음에 했었던 방법이죠. 합계. 그렇게 해서 차변합계 다 쓰고 대변합계 다 쓰면 이거 두 개 합쳐서 얼마였더라? 우리가 처음에 계산 막 틀렸었던 거. 29,000원으로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합계시산표. 18,000원 증가하고 6,000원 줄어들었으니까 잔액인 12,000원만 쓰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12,000원이 나오고 대변은 없겠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생길 거야. 자산은 차변에 생길 거야.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생기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17,000원, 17,000원 똑같이 나온 게 잔액시산표였어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생겨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합쳐서 합계는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대변 합계는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두 개 비교해가지고 두 개 비교해서 잔액 남는 쪽, 그러니까 큰 쪽에 잔액이 남겠죠. 큰 쪽에 잔액이 남는 것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쓰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오케이? 밑에 거는 설명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 배운 건 시산표였어요. 저 중요한 주요 부인 분계장에서 원장을 잘 옮겨 적은지 검사하는 표인데, 합계로 할 수도 있고 잔액으로 할 수도 있고 합계 잔액 할 수도 있어요. 저기 있는 원장의 걸 옮겨 적기만 하면 되겠어. 옮겨 적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으면 되게 잘했구나. 이 잘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아쌤과 같이 정산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